안녕하세요. 용마루쌤입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일기장 모두 준비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84페이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다가 남았기 때문에 발생하죠. 그리고 식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두고 제때 먹지 않았을 때, 즉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생각하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음식 재료를 유통할 때. 두 번째는 요리할 때. 세 번째는 음식을 보관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음식 재료를 수송하다가 신선도가 떨어져서 버릴 수 있고요. 요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요리할 때 이제 요리에 넣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굳이 예를 들자면 파나 양파 같은 걸 다듬을 때 파의 경우에는 뿌리 부분은 잘라서 버린다거나, 양파의 경우에도 이제 잘라서 먹을 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버리게 되죠. 그럴 때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원 그래프가 보이죠? 음식물 쓰레기 절반 이상, 즉 57%가 음식 재료의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고 남겼을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벌써 87%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보관 도중에 버려지거나, 즉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겠죠.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도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8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 푸드뱅크, 또는 음식은행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푸드뱅크에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가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기준 470여 개의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이나 음식 재료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료로 얻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위건이라고 합니다.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등장한 프리건은 새로운 구매를 줄여 버리는 음식이나 물건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합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는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활용하여 요리하는 냉장고 파먹기도 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식재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 식재료를 구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프리건이라는 용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매를 줄여서 버리는 음식이나 물건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프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글을 통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제 지금 영상을 하나 또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86페이지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방의 재질, 짐작이 되시나요? 언뜻 보면 육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과일. 과일로 어떻게 가죽을 만드냐고요? 이 가죽을 개발한 건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학교 학생들. 그들은 어느 날 로테르담 주변 시장에만 하루 3,500kg의 과일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버려지는 과일을 처리하기 위해 킬로당 12센트의 돈을 지불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과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과일을 으깨고 삶아 얇게 펴서 젤리를 만드는 방법이 가죽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 새로운 가죽 원단이 탄생했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프루츠 레더. 시장에서 수거해온 수백 킬로그램의 과일과 야채들을 모아서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쪼개고 삶고 말린 끝에 마침내 동물의 가죽과 꼭 닮은 과일 가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된 과일 가죽은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일에 따라서 다양한 질감과 색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랜데요. 매년 지구상에 버려지는 음식물 2억 8천여 톤. 우리 돈으로 무려 438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버려진 음식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가스가 나오면서 기후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색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폴 공은 특이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휴먼 하이에나, 바로 상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는 합성 생물학을 이용하면 인간도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박테리아를 흡입해 소화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 뒤 긴 스틱과 링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유전적으로 신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미라클 프루츠의 효소를 뇌로 전달합니다. 이 효소는 후각과 미각의 수용기와 결합해 상한 음식들을 맛있는 한 끼 식사로 바꿔놓는 거죠. 물론 이 프로젝트는 아직 제안 단계지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언젠가는 상한 음식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들, 욕심껏 담았다 남겨버린 음식물들.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리셨나요? 네, 영상 잘 봤나요? 자,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푸드뱅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구매하는 것을 로컬 푸드라고 하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들도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살펴봤죠. 그래서 프루츠 레더라고 해서 이제 납품 기한이 지난 과일들을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산업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날 거라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86페이지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먹고 남길 때만이 아니라 요리할 때나 음식물 재료를 수송해 올 때,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라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노력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87페이지에 그린 식당 주인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고 글이나 그림, 만화 등으로 그린 식당 운영 계획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잘 작성했나요? 자, 87페이지에 잘 꼭 작성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먹거리의 생산, 이동,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먹거리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과를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과를 고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교재 88페이지에 적어봅니다. 시작! 네,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밑에 부분 같이 보면서 볼 건데, 자, 이 세 이야기를 읽고 먹거리의 생산, 이동,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먹거리를 생산할 때 콩의 이야기. 안정달은 오래전부터 우리 땅에서 자라온 콩이야. 토종이라고도 하지. 그런데 요즘 바다 건너 나라에서 자란 친구들이 인기래. 그 친구들은 싼 가격에 자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넓은 농장에서 농약을 이용해 빠르게 자란대. 사람들이 점점 나보다 가격이 저렴한 그 친구들을 찾고 있다고 해. 먹거리가 이동할 때 아보카도의 이야기. 나는 아보카도야. 요즘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사실 나는 중남미라는 아주 먼 곳에서 한국으로 온단다. 배도 타고 트럭도 타며 먼 길을 오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신선한 상태가 아닐 때가 많아. 먼 길을 오는 동안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도 오염된대. 먹거리를 구입할 때 사과의 이야기. 나는 사과야. 나는 울퉁불퉁하지만 아주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이 예쁜 사과만 사려고 한대. 나는 진열대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버려질지도 몰라. 자,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먹거리의 생산, 이동, 소비 과정에서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교재 89페이지에 작성해 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콩 이야기의 경우에는 값싼 먹거리를 위해 농약을 뿌리거나 대량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아보카도는 먹거리가 이제 먼 곳에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사과 이야기는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외양의 먹거리가 버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보카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아보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도 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음료수로도 먹고 각종 채소들과 섞어서 과카몰리로도 먹고 심지어 비빔밥으로도 먹는 그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철분, 엽산, 글루타티온 등 영양분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은 말 그대로 슈퍼푸드입니다. 그런 만큼 아보카도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보카도가 바나나를 제치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과일이 됐고, 중국에선 2010년 2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7년 만에 32,1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000톤에 달하는 아보카도가 소비되었죠. 이렇게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아보카도지만 동시에 과일계의 환경 파괴범이기도 합니다. 탄소 발자국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한 개가 생산지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는데
약 420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비슷한 무게의 바나나보다 5배나 많은 양이죠. 더 심각한 건 바로 아보카도의 물 소모량입니다. 아보카도는 열매 하나를 키우는데 약 3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성인 160명이 아껴 마시면 수백 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이죠. 바나나 하나에는 150리터, 오렌지는 22리터, 토마토는 5리터가 필요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먹는 아보카도는 대부분 남미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칠레의 페트로카 지방은 지방 전체가 아보카도 농장으로 뒤덮여 있죠. 이 지역의 농장 주인들은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법으로 용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써야 할 지하수도 고갈되었고 트럭으로 물을 배달받아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보카도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재배 지역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보카도 산지의 환경도 파괴되어 가죠. 우리의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지만 지구의 건강에는 불량식품과도 같은 아보카도.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영상 잘 봤나요? 자,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나요? 이제 먹거리가 이렇게 생산되고 이동되고 누군가에게 소비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먹거리를 선택하면 먹거리의 생산, 이동,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자기 생각을 90페이지에 한번 작성해 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무조건 값이 싼 먹거리보다는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가까운 곳에서 난 먹거리, 즉 로컬 푸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먹거리 선택 기준을 알리는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먹거리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작성해 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먹거리를 찾아보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폐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91페이지에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냉장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집의 먹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